안녕하십니까. 아, 가요 한 스푼을, 이무영의 가요 한 스푼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그 열화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무영의 가요 한 스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첫 회에 우리 1탄 우리 가수 송가인 양을 제가 송가인 양을 소개시켜 드렸고, 두 번째 2탄은 말이 필요 없는 조용필, 3탄은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냐면 80년대를 대표하는 분이 남자로서는 조용필이 있었다면 여자로서는 트롯계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트로트 발라드지만 우리 심수봉이 있었다. 본명 신민경. 이분이 제 세 번째 턴테이블에 올라오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본명 신민경 1955년 8월 28일생. 여름에 태어나면 뭐예요? 먹을 복이 많다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는 게 참 좋은데 아주 제가 볼 때 그래서 재물도 재능도 많으신 것 같아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서산의 딸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엄마를 따라 전학을 가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 어릴 적 추억에는 조금 힘든 추억이었지만 서산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머님이 일사후퇴 때 26살, 25살의 어린 나이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났던 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벌써 60이 된 심재덕이라는 남편분을 만나서 낳은 딸이 바로 신민경, 우리가 알고 있는 심수봉, 진정한 싱어송라이터라고 제가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여성 보컬 보배 신민경, 예명 심수봉, 이분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뭐 안정적이지 못하셨겠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시려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어떤 의탁하게 된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그러면서 그 가정이 오래 가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훌쩍 떠나고 5년 있다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신민경, 심수봉 그 가수님의 어머님은 젊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재가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하신 걸로 봅니다. 서울 가셔서 그때 재가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또 둘이 또 생깁니다. 이때 심수봉은 굉장히 힘들었다. 정말 눈칫밥 많이 먹고, 삼촌에게서도. 그리고 정말 눈칫밥 많이 먹고 힘들었다. 고아원에 맡길 정도로. 우리 그때가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6.25 동란 이후에 세대들인데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 줄이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기려고 했다가 결국은 어머님이 거두긴 하셨는데, 얼마나 그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병도 있었고 신체적인 병도 있었고.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피는 못 속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따단, 심수봉의 고조 할아버님께서는 필이 명창이었습니다. 필이 명창. 지금으로 따지면 피아노 같은 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이런 악기 명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음악 평론가였고, 그리고
고모들, 심수봉님의 고모분들도 다 가야금과 명창들, 가야금 명창이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피거든요. 아이덴티. 그게 타고났다. 그래서 심수봉 님도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가요제 2회 때 심수봉 님이 정말 그때 그 사람 나훈아님을 생각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본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정말 기타를 쳐준 게 나훈아 오빠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 나훈아님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남자 중에 남자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심수봉님이 그런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974년부터 드디어 알바로 어떤 요즘으로 따지면 뭐 경양식, 예전에는 경양식 집이었는데 무슨 호텔 라운지나 이런 데서 직접 연주를 하면서 피아노, 드럼 다 연주가 가능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미8군에서도 연주를 했었고요. 미8군.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 가수들의 어떤 등용문이 미8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수봉 이때는 심수봉 양도 이때 이 두각을 나타냈고 이때 그 나훈아 가수님에게 어떤 발탁이 됐고 이때 친분이 생겼다. 자기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분이 엔가를 잘 불렀어요. 이때 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어눌한 트롯보다는 이때 조금 감각 있는 트롯보다는 약간 세미 트롯에 가까웠거든요. 엔가가 우리나라 트롯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경쾌하고 조금 더 밝았다. 이런 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쪽으로 섭렵을 하다가 1970 그 전에 그냥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1978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가요제 제2회에 출전을 해서 1회는 블로리아가 1등 했고 2회 때는 누가 할 거냐. 드디어 심수봉이 나온 거예요. 심수봉이 신민경이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했는데 9번째 참가자로 출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입상은 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 바로 너무 성인틱하다. 대학가요제랑은 조금 맞지 않다. 순수한 맛이 없고 너무 좀 트롯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금 성숙하다. 좀 순수함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심사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이래서 부산대 학생들이 대상을 타고 노사연 씨 지금 가수 노사연 가수님이 금상 그리고 배철수의 그 가수님의 그 그룹이 신화인가요? 배철수 가수님의 그 그룹이 은상을 수상하는 그때의 그 가수들이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나중에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심수봉님은 본인이 정말 대상이라고 생각한 이 작품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많이 울림을 준 작품이 입상을 못했다라는 슬픔이 좀 그때 있었습니다. 대상을 굉장히 기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듬해 1979년에 그때 그 사람이 대히트를 칩니다. 음반으로. 전국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죠. 영상을 좀 찍을 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죠. 시원하네. 허리도 아픈데.
그때 우리 심수봉 님이 드디어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는 그때 그 사람의 연기 한 객석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궁정동 안가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 청와대 옆에 있는 예전에 그 궁정동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정동 안가에서 삽교천 방조제 행사를 마치고 헬기 타고 갔다 헬기 타고 오셔서 저녁 7시 45분에 연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불려 나왔던 분이 바로 우리 심수봉 양이었고, 그 옆에 무슨 미인 출신 대회에 여자분이 또 있었어요. 2명의 여성분이 있었고, 그리고 안쪽에 시바스리갈 양주와 함께 막사, 참 좋아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걸리에 사이다를 부은 막사 한 잔씩 하시면서 우리 김재규와 차지철 바라보면서 건배하셨다.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차지철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여성분, 미모의 여성분이 우리 심수봉 양의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다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뭐 그런 노래인가요? 하여튼 그 사랑가를 부르다가 그만 김재규의 뭐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안 합니다. 김재규의 총알에 서거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심수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연루돼서 안타깝게도 노래가, 심수봉 씨가 뭐 정신병원에도 끌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그때는 서슬퍼런 시기니까 노래가 전곡이 금지되고 가수로서도 나가지 못하게, 입번긋하지 못하게 출연이 금지된 그런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그러다가 우리가 심수봉 심수봉 가수님을 알게 된 게, 그 이전에 또 노래가 있어요. 뭐 순자의 사랑인가 뭐가 있는데, 그게 또 전두환 대통령의 와이프의 이름과 같다고 해서 또 금지곡이 돼요. 아주 이분은 정말 그 정권에 좀 어긋나는, 좀 본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좀 가사들로 인해서, 노래 제목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 그게 완벽하게 풀려난 시기가 언제냐면 1984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당시에 다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함께 또 빵 뜨면서 우리 80년대에 이제 심수봉이다 라는 진정한 싱어송라이터다, 그리고 노래가 너무 트롯스럽지는 않고 그 중간인 트롯 발라드의 선구자다라는 어떤 획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 백만송이 장미, 뭐 이런 노래들을 또 부르면서 그게 이제 라트비아 민속 노래인데, 그 러시아 가수가 번안을 해서 불렀거든요. 그걸 심수봉 님이 본인의 색깔로 가사를 또 재편집해서 만든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정말 가사가 이렇게 예술적일 수 없습니다. 백만송이 장미. 하여튼 그 꽃을 피워야지 본인의 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신수복님의 그 아픔을 표현한 노래고 마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그리고 신수복님도 가정사가 안타깝지만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재혼을 하면서 본인의 아들이 좀 아드님이 방황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미안함, 본인 또한 재혼한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예? 그런데 본인이 또 자녀에게 그런 뭐 아픔을 주었다는 그런 마음속 깊은 그 힘든 때문에, 예, 본인이 얘기하자면 사랑받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남자한테 사랑 좀 받고 싶었다.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 라는 노래도 나온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다. 그래서 재혼했는데 그게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TV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면서 아드님에게 그 미안함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 싶다. 물질적인 보상을 좀 해주고 싶다.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필요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심수봉님은 2024년에 드디어 뮤직 어워즈, 코리안 뮤직 어워즈, 그 명예의 전당, 우리 가수 명예의 전당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은 24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큰 획, 우리가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줄기인 분이에요. 이분은 심수봉. 뭐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그 피를 타고났고요. 판소리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조금 배웠겠죠. 네. 그래서 엔카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계보를 이으신 분인데 여하튼 이 심수봉님은 지금 70이 되셨어요. 이제 양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어떤 70이면 요즘은 노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70이면 이제 시니어예요. 이제 들어간 거예요. 80, 90은 돼야 노인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라고 저는 믿으면서 오늘 정말 저는 제가 이제 뭐 가수를 어떻게 본연이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가수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국뽕이 아니라 마음이 뿌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딴따라 민족이에요. 잘 놀아요. 잘 만들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에요. 흥의 민족이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좀 음악적인 자존감이 어디다 내놔도 뭐 BTS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세다. 제가 음악적으로 어디다 갖다 놔도 일본 놈들하고 내가 이거 해도 내가 이긴다. 자, 여하튼 우리 심수봉님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들으면서 제가 잠깐 부르면서 이 자리를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백만송이 장미.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여러분.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내 별에서 백만송이 피어나는 꽃.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